연금 계좌에서 연 15% 수익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 숫자는 지난밤 꿈에서 본 희미한 희망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꿈이 당신의 은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이 꿈을 줬다가 은퇴를 불과 2년 앞두고 연금 계좌가 사실상 반토막 났던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의 수익률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연금 고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24%에 달했습니다. 그 비결은 대부분 미국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집중 투자한 것이었죠. 실제로 과거 15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나스닥 100 지수는 연평균 18.8%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연 15%? 그거 생각보다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현실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눈부신 숫자에 가려진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박상진 부장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은퇴를 2년 앞둔 58세 박상진 부장님. 평생을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그에게 남은 것은 착실히 부어온 퇴직연금 DC형 계좌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연금 고수들의 성공 신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나스닥 100 연평균 18%라는 숫자만 보였습니다. 그래, 남은 2년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연 15%만 달성하면 아내와 세계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겠지. 그는 퇴직연금 계좌에 있던 돈이 거의 전부를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 더 높은 수익을 향한 조급함에 원금의 2배로 움직인다는 레버리지 상품에도 일부 손을 댔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DC형이나 IRP 계좌는 법적으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해놓은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을요. 둘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가 화려한 수익률만큼이나 무서운 변동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기술주 시장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의 계좌는 순식간에 파랗게 물들며 마이너스 30%라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장기 투자니까 괜찮아, 곧 오를 거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당장 2년 뒤면 이 돈을 빼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그에게는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막대한 손실을 본 채로 은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상진 부장님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첫째, 바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나스닥 100의 연평균 수익률이 18%대라는 것은 매년 꾸준히 그만큼 올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무려 마이너스 47%까지 폭락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살을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바로 평균이라는 숫자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둘째,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위험자산 투자 70% 한도는 답답한 규제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내 연금 계좌의 종류와 규칙을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투자의 첫걸음이었지만 그는 이를 간과했습니다. 셋째, 심리에서 패배했습니다. 한 투자 전문 평가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들의 실제 평균 수익률은 시장이 성장한 만큼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잦은 매매를 하거나 박 부장님처럼 고수익에 대한 조급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박상진 부장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수익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보를 보고도 전혀 다른 선택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간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60세에 정년 퇴임한 이혜정 선생님. 그녀 역시 연금 고수. 들의 화려한 수익률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사의 다른 한 구석에 있던 작은 정보에 주목했습니다. 연금 잔고가 10억 원 이상인 소위 연금 부자. 들은 오히려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혜정 선생님은 자신의 IRP 계좌를 운용하며 70% 위험 자산 투자 한도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70% 안에서도 몰빵이 아닌 분산을 선택했습니다. 뜨거운 성장을 담당할 나스닥 100 ETF와 듬직한 안정을 담당할 S&P 500 ETF에 절반씩 자산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보니 이렇게 둘을 섞기만 해도 과거 20년간 연평균 11.5%라는 준수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시장이 흔들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채권형 펀드와 꾸준한 배당금을 주는 고배당주 ETF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시장이 뜨거울 때는 나스닥 100 덕분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었고, 시장이 차가워질 때는 S&P 500과 안전 자산들이 훌륭한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계좌는 박 부장님처럼 급격하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기적으로 연 10에서 12% 수준의 수익을 거북이처럼 꾸준히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 15%라는 신기루를 좇는 대신 마음 편한 평균 이상의 수익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금 부자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단계 현실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내 계좌의 신분증부터 확인하십시오. 내 연금 계좌가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는 개인연금 저축펀드인지 아니면 70% 한도가 있는 퇴직연금 DC형 또는 IRP인지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전략에 흔들리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목표 수익률의 현실이라는 안경을 씌워 주십시오. 연 15%는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대신 나스닥 100과 S&P 500을 섞거나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연 8에서 10%의 꾸준한 복리 수익을 목표로 삼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우리를 조급함에서 구하고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핵심과 위성으로 나누어 나만의 군대를 만드십시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유언장에 남겼듯 우리 계좌의 가장 큰 중심 즉 핵심 부대는 S&P 500처럼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듬직한 장수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위성 부대로 나스닥 100, 2차 전지, 고배당주, 가치주, ETF 등을 20에서 30% 내외로 조합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잘 짜인 군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위험 자산 비중은 내 나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60세 투자자라면 위험 자산의 적정 비중을 40% 내외로 조언합니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공격적인 창의 비중은 줄이고 수비에 강한 방패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 15% 수익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연금 고수는 신기루 같은 특정 숫자를 좇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겸손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였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칙들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안감이 아닌 기대감으로, 초조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